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지금 오늘 날짜는 2023년 12월 13일입니다. 수요일 날이 되는데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우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씨가 새로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신임 우파 대통령의 당선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던져주고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전 세계는요, 선진국과 후진국,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 전체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전 세계 국가를 구분할 때는요, 선진국, 후진국,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왜 나오고 있을까요?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에는 전 세계의 국가 서열이 5위에 해당할 만큼 아주 잘 살았던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풍부한 식량, 또 고기, 정말 남부럽지 않게 유럽보다도 더 호화스럽고 더 찬란한 근대 문화를 이끌어왔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는 지금 현재 망해버렸습니다. 망해서 그야말로 베네수엘라와 같은 남미의 빈국 수준을 헤매는 그런 아주 저열한 수준에까지 추락을 했다가 지금 새로운 우파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지금 띄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아르헨티나는 지구본을 놓고 보면요, 거의 대척점에 놓여 있습니다. 거의 대척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판파라든가 정말 풍부한 목초지로 뒤덮여 있고 수많은 가축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부국 아르헨티나는 인기 영합에 빠진, 즉 어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정치적인 야망을 달성하고자 했던 잘못된 정치인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의 아름다운 강산이 훼손이 되고 국가의 수준이 형편없는 후진국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한 국가들 가운데 6.25라고 하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서 일어선 유일한 전 세계의 개도국에서부터 저열한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우뚝 올라섰던 나라는 유일한 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면 선진국, 후진국, 그리고 한국, 아르헨티나,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새로운 분류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는 아르헨티나의 사비에르 밀레이 올해 53세 된 신임 대통령의 당선은 비록 하루아침에 아르헨티나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중국의 기존 유럽 그리고 대서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전략적인 좌절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매우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밀레이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은 시진핑이 지난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에이펙 회의 당시 미국 측에게 매력적인 공세를 펼친 데 이어서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 따른 성과가 깡그리 사라져버린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여러 해 동안 어렵게 추진해온 아르헨티나와의 전략적인 관계, 즉 군사 우주선 계획과 남극에 진출하기 위한 계획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밀레이 정부가 중국의 아르헨티나 영토에 대한 치외 법권적 요구를 당장에 취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국이 더 이상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은 이미 아르헨티나 내에 아르헨티나인은 들어갈 수 없는 여러 곳의 중요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토 가운데에는 중국의 군사와 전 세계 위치 확인 시스템 분야 중 우주 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기지 조약에 근거하여 밀레이 정부가 중국의 아르헨티나 기지를 종결시킨다면 중국은 조약에 의거하여 아르헨티나에게 공여했던 차관을 회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중국의 경제 수준을 감안해 볼 때 대만과 서방 세계 측에게 가해진 군사적인 부담과 함께 영국과 미국 군대의 공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충분히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밀레이는 후보자 시절 포클랜드 군도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자세를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국과 대결 상태를 끝내자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그간 중국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영국의 구주지역 대서양 태평양에 대한 주요 방어 역량을 약화시키려고 부단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포클랜드 군도는 1982년 4월 달에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이 일어났었고 당시 아르헨티나 해군의 함선이 엑소세 미사일에 의해서 무참하게 절반으로 두 동강이 나서 격침을 당하는 등 그 포클랜드 군도를 지키려고 했던 아르헨티나의 발버둥은 무참하게 짓밟혀졌던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때도 그 포클랜드 군도를 불시에 야간을 틈타서 격침시켰던 주요 역량은 물론 공군과 해군의 그 무장도 있겠지만은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SAS Special Air Service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특수 부대가 정반대 방향에서 강하 침투하면서 개인당 대략 80에서 100kg에 달하는 폭약을 직접 몸에 메고 들고 하면서 수십 킬로를 걸어가서 야음을 틈탄 기습 전격 공격을 함으로써 포클랜드 진지가 무참하게 파괴되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현대전에 있어서 특수부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전 사령부, 특전사가 되겠죠. 그리고 해군 특수전 여단, 그리고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HID 육군정보사령부, 또 해군 쪽에 가 있는 UDU, 언더워터 데몰리션 유닛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부대에게는요, 거의 무한대의 장비와 그리고 예산 자금을 지원해서 이러한 특수요원들과 특수부대가 더욱더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한편 자유 진보연맹의 이 밀레이 당선자는
국내적으로는 상하원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인 페론당이 전력을 다해서 밀레이 신임 대통령의 각종 개혁 방안을 저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레이 대통령도 역시 갖가지 행정명령으로 의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매우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또 일부에서 밀레이 신임 대통령을 트럼프와 비교하려면 먼저 트럼프가 미국 민주당과 워싱턴의 관료체계 연합체로부터 당한 것과 같이 야당의 미친 듯이 날뛰는 공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야당으로 전락해버린 페론당은 집권 당시 140%라고 하는 통화 팽창으로 아르헨티나의 페소화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44.31%라는 득표를 했다는 점, 이번에 밀레이 신임 대통령은 55.69%로 득표를 했습니다. 이거 볼 때 정치판에서 당파에 대한 충성이 개인의 이익을 초월한다는 이러한 여실한 결과를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아르헨티나의 대선은 1차 투표가 있었던 10월 22일 날 5명의 후보들 가운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2명의 고득표자를 상대로 제2차 투표를 11월 19일에 하였고 밀레이 후보가 최종 당선이 되어서 12월 10일 날 취임을 하였습니다. 장차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야당인 페론당을 지원을 하고 또 밀레이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미국의 현 민주당 체제는 밀레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인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격화시켜 왔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워싱턴에서의 공개적인 지지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미 그리고 대부분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중이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반대하는 이런 쪽에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년 11월 미국에서 시행될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밀레이 정부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겠지만은 중국에게 있어서 즉 중국 공산당에게는 서반구 영향력의 붕괴 내지는 축소를 밟아야 할 것이고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에게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밀레이 정부는 우선 경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미국의 달러화 정책을 채택을 하였고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현재의 저가 노동력과 높은 교육 수준을 활용한 외자 도입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2023년 아르헨티나 대선은 그간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온 영향력을 끝장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들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가 의회의 여소야대 현상과 야당인 페론당의 확고한 지지 기반에 대처하는 과정과 정책 구현 및 자국 내에서 운영 중인 중국의 비밀 군사기지를 둘러싼 갖가지 자세 변화 등은 우리 대한민국이 원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관련되고 있는 진행 상황을 우리는 예의 주시를 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총리가 이태리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1대1로 참여하는 즉 원벨트 원로드에 참여하는 것은 실수였다.
그리고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불후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이것은 이탈리아가 중국 측에게 아주 엿을 제대로 먹이고 물을 제대로 먹인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국내 상황은 현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자원이 많고 갖가지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었던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 5위에서 지금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것은 정치 지도자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나라를 그 모양으로 거침없이 후진국으로 추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영향력만 가져다가 잘 활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멀리서나마 지구의 대척점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신임 우파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취임을 중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대한민국 또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선진국으로 탄탄하게 굳건하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우리 또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를 경청하시고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